오늘도 지친 그대에게 드리는 작은 쉼터 흠그리의 오래된 우체통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후 9시 6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프닝 곡은 김수영의 언젠간 알겠지와 아이유 성시경의 첫 겨울이니까 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진행을 하는 흠구리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추워졌어요. 제가 방송 방제에도 올려놨듯이 이게 사실 저번 주 방제인데 수정을 하려다가 너무 추워서 그냥 뒀어요. 원래는 어제까지 이제 어제 맞나? 미세먼지가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우제라도 할까 싶어서 오늘 곡들을 원래 다 비 관련된 걸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날씨가 추워지면서 미세먼지가 싹 없어졌더라고요. 오늘도 뭐 덕분에 마스크를 빨리 벗긴 했는데 뭐 아쉽게 됐어요. 나중에 한번 더 해야죠.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갑자기 화요일에 목소리 작아요? 어 잠깐만요. 목소리가 왜 작지? 배경음이 너무 큰가요? 약간 크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꺼졌네. 이상하다. 방송에 들어간 건 잘 들어가는데. 이건가? 하나 둘 셋. 목소리를 마이크를 다 키웠습니다. 지금 마이크는 다 키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그냥 제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할게요. 별 수 있나요? 뭐 장비가 없으면 몸이 고생을 해야지. 아, 와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다른 학교도 이제 대학교는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좀 빨리 시작하는 학교는 아마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을 거고 저는 오늘부터 시험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목요일이면은 모든 시험이 끝이 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아마도라고 하냐면 이게 또 보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기요? 아유, 몸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겨울 딱 이맘때 걸리는 감기가 좀 덜 독해가지고 빨리 나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기 꼭 그 판피린 꼭 드시고요. 근데 요즘 감기는 일주일 안에 안 나는 것 같아서 참. 축제요? 축제. 야, 좋네요. 저는 학교 축제라. 너무 오랜만이네. 저희 축제는 너무 옛날에 끝나가지고 가을에 끝났어요, 축제가. 그래서 아쉽네요. 저희는 이제 시험밖에 안 남아가지고. 근데 대학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 시험이 끝나면 방학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그렇게 막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근데 시험 보는데 시험 진짜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점점 이 나이를 먹어가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달관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적에 있어서. 좋은 습관 아닌데. 고등학교 때 점수 잘 받으면 뭐 대학이라도 잘 가지. 대학교 때 점수 잘 받는다고 반드시 뭐 꼭 좋은 직장에 취직하리란 법이 없거든요.
공기업은 성적을 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방학 부럽죠. 빨리 대학생 되시면 돼요. 저도 그거 부러워하면서 기다렸어요. 맞죠. 과외 해주시는 막 대학생 형이 그랬거든요. 여기 우리는 시험 끝나면 바로 방학이라고. 믿을 수 없었죠. 그래도 그때 생각으로는 그 정도를 방학이 이제 성인인데 방학이 이렇게 길면은 그 정도의 뭔가 대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대가가 크지 않았다는 거에 좀 놀랐죠. 생각보다 대가가 별로 안 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지금은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1, 2학년 때는 뭐 놀아도 된다 뭐 이러는데 뭐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서 1, 2학년 때도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게 뭐 답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더니 남는 게 없네.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공부만 했나 하는 회의감? 뭐 교수님들하고 좀 친해진 건 있긴 한데 뭐 그게 다예요. 뭐 그런다고 교수님들이 밥 한 번을 사주신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그냥 뭐 얼굴 아는 거죠. 뭐 오래 봤으니까. 아, 저 지금 4학년이요. 4학년인데 제가 한 학기를 휴학을 했었어가지고 한 학기가 더 남았어요. 원래라면 이번에 졸업인데 다음 학기까지 하고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 또 막상 이렇게 말하니까 또 엄청 또 겁나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예, 대학생이 되는 걸 기다린 적은 있지만 어른이 되는 걸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들 한 번쯤은 5학년 잘하시네. 그렇죠. 5학년 하는 거죠. 다들 그런 상상 한 번씩 해본다면서요.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한다면서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아, 물론 제 의견입니다만, 어, 어차피 기다리면 어른이 될 거고, 아이의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왜 굳이 빨리 어른이 되려고 할까? 지금 있는 이 10대의 이 10대 시절을 조금이라도 더 만끽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뭐그 생각은 지금도 같고요. 그래서 전 단 한 번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누구 앞에서. 선재님이 아직 중학생이시죠? 아닌가? 맞나? 좀 즐기시면 좋겠네요. 10대 시절을 조금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삐딱선을 타라 뭐 이런 건 아니라 어 그러니까 크게 엇나가지 않는 선에서 좀 즐기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점이 좀 후회가 되거든요. 제가 10대 시절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한 거? 아, 그 제 말은 그냥 흘려 들으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는 공부 많이 한 게 되게 후회됐어요. 왜냐면 지금 다니는 대학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올 수 있을 법한 대학을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후회됐어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친구라도 한 명 더 사귈 걸.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진짜 몇 명 없어요. 다른 애들은 막 뭐 중학교 때 친구들도 막 고등학생 때 만나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성인 돼서 만나고 막 페북에 사진 같이 찍은 거 막 올라오고 뭐 같이 여행 가는 거 올라오고 막 난리인데 뭐 전 없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를 좀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런 거에 대해 멘탈적인 충격이 좀 컸어요.
아, 대학이고 나발이고 이게 다 뭔 소용이야. 친구가 없는데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아, 이거는 그냥 좀 제 넋두리인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연락되는 애가 없어요. 연락되는 애가. 남자애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여자애들이 연락이 되는 애가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제가 나름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막 하면서 제가 그때 문예창작부였거든요. 문예창작부. 그래서 소설도 막 쓰고 그랬는데 글을 꽤 잘 썼어요. 그래서 잘 쓰는 편이어가지고 주변에 그래도 문예창작부 안에서 좀 친구들이 있었는데 1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연락이 됐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연락을 다 안 받아. 손절을 해버려 갑자기. 너무 억울하더라고. 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뭐 엄청 크게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군대를 갔다 온 건데 갑자기 손절을 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저 문과예요. 저 진성 문과입니다. 아니, 내가 군대 갔다 왔지 교도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전역했지 출소했냐고.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죠. 지금도 연락이 안 돼요. 이제 찾으려고도 안 해요. 저는 이제 그냥 뭐 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당한 것 같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정신승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막 군대에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손절을 당한 이후에 막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어금니 깎여물게 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 진짜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 진짜. 아, 그 교도소 정도 군대가 교도소는 아니죠.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 그렇게 취급 당한 건가?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때쯤에 제가 한참 그 웹툰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절 손절친 애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분노의 진짜 스토리 작업을 했었죠 그때. 내가 정말 어떻게든 성공해서 니들이 다시 연락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정말 미친놈처럼 스토리 쓰고 콘티 작성하고 막 그랬었어요. 물론 그 도끼는 아직 유효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잖아요. 내가 뭐 했냐고요. 저 진짜 실수한 게 인간관계에서 최소한 그 친구들 상대로 실수한 게 없어요. 아니 뭐 접촉을 해야 실수를 하지. 근데 연락을 하면 그래도 받아주긴 했거든요. 아, 뭐 근데 군대 갔다 왔더니 그냥 없어졌네. 아유, 억울하죠. 예. 이유라도 알려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예. 갑자기 씁쓸하네요. 여하튼 말씀드렸다시피 제 그 성공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는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할 거예요. 보란 듯이. 저희 고등학교가 동창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정말 당당히 당당히 돌아갈 예정이에요. 정말 이게 또 결과적으로는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방송으로 성공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방송으로 성공하려면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내가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해도 안 되고요. 컨텐츠도 이러면 안 되고 뭔가 좀 많이 필요해요. 개인 방송으로 성공을 하려면은 일단 운도 되게 좋아야 되고 말도 정말 잘해야 되고 일단 방송을 이렇게 짧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일주일에 2시간 방송을 하는데 뭘 하겠어요. 근데 이 2시간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진짜 차 집에서 하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진짜 차마 가족들한테 박밍아웃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저 먼 곳에다가 자취방 하나 잡아놓고 작업실이라는 미명하에 방송을 하는데 아직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도 제가 이 트위치에서 흠구리라는 이름으로 방송하는 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압박에도. 아주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거 생방송도 안 올리고 있잖아요. 괜히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좀 그래요. 올리기가 이제 뭔가 정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좀 사생활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좀 개인적인 의견도 막 많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또 조회수도 잘 안 나오거든요. 올릴까 그냥? 올리는 게 코모리님이요. 코모리님 뭐 말씀하시는 거지? 뭐 지금 왜 방송 안 하냐 뭐 이런 거죠? 코모리님은 현재 시험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서로 얼굴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뭐 듣기로는 뭐 1월 중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도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일단은 모르겠네요. 원래 그 친구가 주말에 시간이 간신히 되는데 저는 이제 주말에 방송을 안 하고 평일 목요일 목금으로 옮겨버렸으니까 목요일로 얼굴 보기 힘들죠. 유튜브는 꾸준히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그래도 네 친구예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이 얘기는 몇 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에... 모르겠다. 이거 어디까지 제가 공개를 해야 될지 몰라서 왜냐면 그 친구가 자기 그거를 좀 많이 공개 안 한 걸로 죄송합니다. 자기 정보나 이런 거를 뭐 저만큼이나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코모리 시험 끝나면은 같이 합방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뭐 누구 방송에서 하게 될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2월에서 2월 3월 중으로 합방을 하지 않을까. 뭐 일단 얘기는 해놨어요. 끝나면은 같이 그냥 합방이나 한번 하자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주 두고 보야죠 일단. 네. 근데 얘랑 합방을 했을 때 좀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코모리가 목소리가 진짜 커요. 진짜 큽니다 목소리가. 이게 작업실이 되게 좁거든요. 한 세 사람 정도 누울 수 있나? 되게 좁은데 얘가 방송할 때 제가 옆에 있으면은 제가 정말 귀가 너무 아파요. 막 울려가지고
방이 막 울려요. 진짜 왜 옆방에서 아무 말도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 지르고 난리인데, 제가 같이 그래 합방을 하니까 막 사운드가 조금, 저는 작게 잡히고 혼자 크게 잡히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네, 같이 하는 게. 네, 방송하겠다는 생각했냐고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하고 싶어서 했다. 돌이켜 보면은 제가 방송을 하는 게 그렇게 맞는 체질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말을 들어주는 쪽에 속해요. 어, 저는 굉장히 어딜 가도 과묵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단을 가도.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었어요. 누구랑 대화를 해도 거의 이제 듣는 쪽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사실 이렇게 2시간 내리 혼자서 떠드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죠. 실제로 쉽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제가 5시 반부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방송을 킬 때까지. 그러니까 5시 반에 수업이 끝났으니까 9시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한마디를 안 하다가 방송 키고 처음 한마디 한 거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제가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싶어서 방송을 하나라는 생각도 좀 해요. 저 스스로. 사람이 하루에 말하는 그 단어 수랬나? 마디 수랬나? 그게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그거보다 적게 말하면은 말을 좀 하고 싶어지고, 그걸 초과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곤해가지고 말을 안 하게 된대요, 사람이. 저는 언제나 그게 항상 미달인 사람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어, 제가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라 계산이 필요가 유일하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기도 했어요. 진짜 그냥 취미로. 사실 좀 방송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방송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제가 뭐 당장 게임부터 켜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9시부터 11시까지 라디오 방송을 할 게 아니라, 막 보니까 저희 코모리 걔는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방송하잖아요. 한번 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 그래야 좀 보는 사람도 생겨나고. 누가 라디오 하는 거 그냥 듣고 앉아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제가 그렇게 진행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한다가 정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유는 크게 모르겠지만, 어,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전 주로 이제 게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게임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피드백 해주실 때들이 있어요. 방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어쩌다가 방송을 하시게 되셨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요즘 라디오 듣는 사람. 그러면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다들. 그냥 일단 해라.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일단 켜라, 방송을 하고 싶으면 방송을 켜야지. 벌써부터 그런 거를 걱정을 하고 있냐. 막 다들 그래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으로 성공하고 싶으면은 이게 어그로도 좀 필요하고 말빨도 좀 필요하고 뭐 방송 세팅이네 뭐니 하는 거는 좀 나중 이야기고 사실. 그리고 캠을 켜냐 안 켜느냐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캠 키는 쪽이 거의 무조건 더 유리하대요. 근데 그 정도 용기는 안 나고 제가 쫄보라서. 저 라디오 하긴 저도 라디오를 들으니까 라디오 방송을 하겠죠? 크게 막 엄청 시간이 많을 때 아니면 잘 안 듣긴 하지만 그래서 계산 없이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 이미 전 이 사단이 날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보이세요? 시청자 2명. 제가 계속 막 뭐 3명 됐다 4명 됐다가 다시 2명으로 줄었는데 근데 채팅 치는 사람 1명. 근데 그나마도 글쎄요 콧물이 없었으면 제가 이 시청자 수라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싶긴 하네요. 누가 요즘 신임 라디오 탐방을 합니까? 근데 어차피 예상했던 상황이라 뭐 크게 뭐 엄청 멘탈이 막 아프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고민은 좀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음악 하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어, 베게린의 스쿼어입니다. 네, 베게린의 스쿼어였습니다. 원래 미발표 곡이었던 노래였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존버가 성공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성공할 줄이야. 본인이 직접 이제 이 스쿼는 곡으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앨범으로 안 나온다 했었는데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스쿼 존버 중 한 명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어디 보자. 이게 스쿼라고 읽는 줄 몰라서 제가 사실 인터넷에 아까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거 네이버 사전에다 검색을 해가지고 발음을 들어봤어요. 네, 스쿼라고 해주더라고요. 정사각형? 뭐 그런 사각형인가 그냥 그런 뜻이던데 가사는 다 영어라서 잘 모르겠네요. 아 이제 12월 12일 13일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대충 다다음 주? 와 크리스마스라. 뭐 하하 짤방 올라오는 걸 봤는데 OCN 그거 시간표에 싹 다 나홀로 집에로 도배되어 있는 걸 보고 진짜 기겁을 했거든요. 나홀로 집에가 이제 언제적 나홀로 집입니까? 새 시리즈 안 나오나? 이쯤 되면은 하나 만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케빈과 함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또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를 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보내야죠. 네. 막 연인하고 같이 데이트하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날 교회 가야죠. 그래서 저는 나홀로 집에를 볼 일도 없습니다. 뭐 어차피 집에 TV도 없지만 뭐 커플 부들부들 해도 뭐 별 수 있나요? 인젠 저는 해탈을 했어요. 이 나이 때까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건 아마 그냥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의도치 않은 비혼족으로 살게 될 것 같은데. 비혼족도 연애는 하던데 난 그것도 못하네. 슬프네 슬퍼. 예. 사실 나홀로 집에 재밌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본격 도둑들이 불쌍해지는. 제가 네 가방끈이 좀 길어요. 아, 그 성탄절 교회죠. 어, 그래서 아마도 가만히 있어봐. 12월 25일, 26일이 이제 다다음 주인데 아마 방송이 없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 방송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정확한 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주에 자꾸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어... 뭐 여튼 그렇습니다. 원래 방송을 쉴 거면 오늘 쉬었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시험 기간이라는 걸. 알게 뭡니까? 뭐말 못했으면 뭐 지켜야죠. 어떡해요. 이게 자꾸 저게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 성구한 없는 스트리머를 용서하십시오. 왜 이게 안 될까요? 뭐 시험 기간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엄청 막 무지막지하게 하진 않지만 그 핑계 대고 하루 쉴 수 있었는데 그 핑계 대고 하루 쉬면은 노트북 들고 학교 안 가도 되고 그럼 어깨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은데요. 어디 보자. 또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요즘 사실 이번에도 오늘 작업실 올 때도 지하철에서 보통 책 잘 안 읽거든요. 음악 듣지? 그러니까 방송하는 날은 음악을 들어요. 그냥 MP3에 있는 음악이 아니라 지니뮤직에서 그 차트에 올라와 있는 곡을 한 번씩 들으면서 오늘 선곡을 대충이라도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와서 준비를 했죠. 다행히 이제 세상에 베게린이 컴백을 해가지고 한숨 났는데 오늘은 좀 책을 읽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왜 읽냐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에 맞는 거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에 맞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 리뷰를 못 하겠어요. 비문학 리뷰하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초2 때 담임 선생님이 산타 믿으면 예수님도 믿으라고 크리스마스 전날에. 초등학생이면 이미 알 거 다 아는데 이거 산타를 믿는 애들이 있나요? 초등학교 때? 저는 단 한 번도 인생에서 산타를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어렸을 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우리 잘 때 이제 부모님이 막 머리맡에다가 선물 막 놓고 막 산타 할아버지 다녀가셨다고 막 이런 이제 이제 사기치고 막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산타는 가짜야라는 거를 배웠어요. 산타는 없어. 거의 뭐 거의 우원재급 인생 스포를 당해버렸죠. 어렸을 때. 그냥 좀 어차피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소설로 배웠으니까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책에 나온 인물은 뭐 없는 인물이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제외하고는 책에 나온 인물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뭐 피터팬, 후크선장 뭐 이런 거 믿진 않잖아요. 우원지급 사기를 당했, 뭐야 스포를 당했죠. 산타는 없거든. 뭐 동심이 뭐 있어야 파괴를 당할 텐데 그런 거 만들어지기도 전에 일단 부수고 들어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좋아요. 사람이 그렇게도 살아봐야지. 그것 좀 개념이 다르죠. 성경은. 아, 그 좀, 예, 어렸을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산타를 믿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도 뭐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도 좀 커서 알았는데 산타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뭐 일단 뭐 지구에는 뭐 몇 개의 가정이 있고 뭐 그 가정에 뭐 하룻밤 사이에 싹 다 들르려면은 시차를 생각을 하더라도 한 집에 들어가서 선물을 놓고 나오는데 약 1점 몇 초에서 0점 몇 초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식이었죠. 예. 근데 우리가 묘사하는 산타는 막 슬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다 이제 막 되게 풍성한 수염에 풍성한 뱃살에 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굴뚝으로 넘나들면서 선물을 주고 2초 만에 나오는 거는 사람 새끼라면 할 짓이 못 된다. 이게 이제 그 논리적인 답안이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찾아보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전 되게 재밌던데. 아, 또 이런 거 읽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게 영화 아바타 아시나요? 아바타? 좀 옛날 건데 저 선재님 나이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아바타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영화 아바타 아세요? 아바타? 이게 몇 년도에 나온 영화냐면 2009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 산타가 성단 신문에 의해서 유래된 거래요. 아, 그건 알아요. 그 세인트 클로스, 그러니까 세인트가 그거예요. 그 천주교 그 분을 이제 세인트라고 영어로 하는데 그 클로스라는 분이 이제 성탄절에 그거를 하기 시작한 거를 자기 이제 사비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선물 사주고 이랬던 게 유래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바타 아시는구나. 그 아바타에 그게 있잖아요. 아바타 행성 있잖아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여하튼 그 아바타 행성에 대해서 그 설정 책이 있어요. 설정북이 있어요. 설정북. 이걸 짜는 그 행성에 대해서 그 설정을 만드는 데만 약 4년이 걸렸답니다. 전문. 네, 파란색 거인 그거. 전문 작가들과 과학자들 이제 그 뭐 지질학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사람들 데려다가 같이 아바타 그 나비족이 사는 행성에 대해서 디자인하는데 약 4년이 걸렸대요. 얼마나 치밀하게 했을 거예요. 그 행성 크기부터 중력, 생태계 막 이런 것들을 얼마나 꼼꼼히 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오류에 영어적 오류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글이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거기는 중력이 약간 약하게 작용을 하는 곳이에요.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 나비족이 키가 한 2, 3m 되잖아요? 네, 4년 걸렸어요.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지구 중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키가 좀 더 큰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헬리콥터 같은 게 그 뭐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비행체 있잖아요. 인간이 타고 다니는 그 막 벤시처럼 생긴 거, 스타투 벤시 그처럼 생긴 그게 막 이착륙을 할 때 풀이 거의 움직임이 없대요. 생각보다 그냥 약간 날리는 정도? 근데 막 뽑혀서 날아가거나 이게 없는데 그거는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고정 오류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게 있었고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있었지? 그 프로토스 뒷공무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걔네들 이렇게 신경 따발 그게 이제 그, 그 타고 다니는 익룡하고 연결을 하면은 그게 이제 교감을 하는 뭐 그래서 이제 이 나비족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우주 종족이다 이런 거를 어필하는 설정 중 하나였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려면은 뭐 이러이러한 게 저래저래 필요하다. 일단 신경 다발이 밖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닿자마자 연결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뭐 어떻다 막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역시 SF는 과학으로 봐야 재밌죠. SF란 장르 자체가 사이언스 픽션이었나? 그래서 애초에 과학 얘기가 들어가긴 해요. 당연하단 건가? 상당히 근데 과학적으로 고증이 잘 된 영화라고 하는 게 맞긴 하죠. 그리고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산소도 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다 방독면 그 산소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물론 이게 없어도 숨은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산소가 없진 않으니까. 근데 지구처럼 막 숨을 잘 쉬기는 힘들죠. 환경 자체가. 2가 개봉을 할 예정이래요. 이게 2020년에 아바타 2가 개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확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됐네. 2021년이네요. 내후년. 내후년에 아바타 2가 나온다는데 솔직히 형만한 아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이긴 해요. 아바타 1을 워낙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바타 2가 과연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물론 이제 너무 강력한 1편이 있기 때문에 이 1편이 거의 대부분 영화 기록을 다 갈아엎었거든요. 너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거 빨이 좀 있을 거예요. 그 감독 있잖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약간 좀 생뚱맞은 이야기긴 한데 미국 국방부에서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영화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기 제작도 결국은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영화에 나오는 모든 무기들은 다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가상의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냥 방아쇠를 땡기면 총이 나가요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메커니즘이랑 매뉴얼들을 다 만들어 놓은대요. 근데 그게 좀 심하게 잘 만들어나 봐요. 그거를. 그래서 신무기를 개발을 할 때 제임스 카메론 감독 영화를 많이 참고를 한답니다. 뭐 거의 약간 썰에 가깝긴 한데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좀 무기도 상상력에 기반을 하는구나 좀 신박했던 그런 정보였어요 저한텐. 그럼 뭐 아바타에 나오는 그 좀 타고 다니는 골리앗 같은 것도 뭐 어딘가에서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솔직히 저는 아바타 1이 그 스토리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 재밌진 않았어가지고 이번 백두산 기대 중이에요. 전 기대 안 해요. 전 이제 기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영화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뭔지 모를 뿐이지 재미가 없어 보여. 일단 저는 재난 영화가 제 취향이 아니고요. 네, 마동석이 나왔는데 액션이 없다는 거는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백두산 좀 핫한 주제긴 한데 어 글쎄요. 이분이 영화 만든 게 괜찮은 거 많이 만드셨었네. 괜찮은 게 많네요. 그래도 아, 아 제가 왜 이러냐면 여기 감독이 두 분이에요. 근데 두 분 중 한 분이 필모그래피가 썩 마음에 안 드네. 신과 함께 신과 함께 협력 카레 협력 마음에 안 드는데 푸른 소금 실화입니까? 어 어? 아 모르겠다. 이게 지금 잘 모르겠네. 감독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촬영. 어쩐지 뭐가 너무 많다 했어. 이분 감독으로 참여한 게 이 백두산이 첫 번째네요, 지금. 나머진 다 촬영이네. 촬영. 아니구나. 감독으로 했던 게 감시자들도 하나 있네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 나머지 한 분이 이제 감독으로 했던 게
감독으로 했던 게 나머지 한 분이 나의 독재자 하고 김씨 표류기 천하장사 마돈나 끝. 끝이네. 이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재난 영화 안 봅니다. 전 재난 영화 안 봐요. 크게 재미가 있을까요? 그 재난 영화 그 뭐죠? 천만 재난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그 해운대 맞나? 해운대 영화. 예, 저 해운대 이후로 그걸 안 봐요. 재난 영화를. 좀 한국 CG를 못 믿겠어 이제. 이거 무조건 CG가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재난 영화인데 재난을 안 보여줄 순 없잖아요. 근데 그 재난을 가짜로, 그러니까 막 진짜로 근데 재난을 일으킬 순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CG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겠어요. 아니 마돈나는 괜찮은 영화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천하장사 마돈나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던 영화예요.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정도면 천하장사 마돈나. 문제는 이제 협력 카레 기억인데 아 협력 카레 기억은 이거는 이제 이병헌 커리어에서 완전히 삭제된 영화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감쪽 같은 그녀요? 그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올해 나온 영화네요. 개봉했네. 이게 뭐지? 71살 나홀로 라이프를 즐기는 말순 할매의 인생에 듣도 보도 못한 손녀가 나타났다. 특기는 자수 용돈 버리는 그림 맞추기, 동네를 주름 잡으며 나 혼자 잘 살고 있던 말순 할매 앞에 다짜고짜 자신을 손녀라고 소개하는 12살 공주가 갓난 동생 진주까지 업고 찾아온다. 외모, 성격, 취향까지 모든 것이 극과 극인 말순과 공주는 티격태격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지내지만 필요한 순간에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며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간다. 하지만 말순은 시간이 갈수록 공주와의 동거 생활이 아득하고 깜깜하게만 느껴지는데 남원희 씨가 나오시는구나. 오, 볼만할 것 같긴 한데. 김수환 배우가 김수환이 나오는구나. 이분 김수환 이분 그분 아니에요? 부산에? 부산엔 아닌가? 맞네. 부산행에 나왔던 그 아역이 여기서 이제 주연으로 나오네요. 근데 필모그래피 왜 이렇게 많아? 아직 앤데 뭐가 이렇게 필모가 많아?
아, 근데 이거 별점이 왜 이래? 보셨어요 혹시 이거? 반 코미디 반 감동이요? 어, 이거 보신 거예요 이거 영화? 이거 스토리는 진부하다는 게 좀 지배적이긴 하네요. 감독님 필모 좀 봐야겠다. 죄송하게도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허브 안다 허브. 아 보셨구나. 아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안 볼 것 같아요. 허브 이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즘 영화가 뭐가 있나? 아는 게 없네. 아는 게 겨울왕국 2 정도밖에는 안 보이네요. 아, 영화를 너무 오래 안 봤다. 아는 게 없어요. 블랙머니, 그거 유튜브 그거 유튜브 리뷰를 좀 많이 보거든요. 영화 리뷰? 영화 안 봐도. 근데 그렇게 썩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라. 뭐 사실 뭐 우리가 엄청 교육적인 영화를 찾아 헤매는 건 아니긴 하지만 영화 볼 만한 여유가 안 나와가지고 못 보고 있죠. 겨울왕국 2는 좀 보고 싶긴 한데 잘 안 따라주네요. 아쉽게도. 아, 그럴 수 있죠. 영화가 항상 볼 만한 영화가 있으리란 그건 없잖아요. 그쵸? 그 최근에 본 게 집에서 그걸 저 아는 분이 이게 영화를 주셔가지고 반지의 제왕 감독판을 1, 2, 3를 다 봤어요. 근데 이게 감독판이 진짜 거의 한 편에 3시간, 4시간씩 하더라고요. 이걸 3편을 봤는데 하루가 끝났어요, 그냥. 큰일 났어.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역시 근데 그런 너무 역대급 역작을 보고 나니까 영화를 못 보겠다 싶기도 해요. 솔직히 반지의 제왕 반칙이죠.
너무 잘 만들었어. 아, 영화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사람이. 허허.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것도 좀 보고 싶어요. 그 프레데터 1 1987년에 나온 거. 그게 그렇게 명작이라고.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행님 나오는 1987년 거. 이거를 그러니까 수많은 영화가 이 프레데터의 후속임을 자처하면서 나왔는데 엄밀히 따지면 단 한 편도 그대로 계승하지 못했다 해요. 그만큼 원이 잘 만들어놔서. 이제 이거 구하려면은 유튜브에서 돈 주고 사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어디서 구해 이거를?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서 1,400원인가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다운받아 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제도 해야 되고, 아니, 결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이거 언제 봐? 그렇지 않나요? 이거 언제 봐 이걸? 시간이 없어 시간이. 너무 바빠. 안 돼요. 지금 너무 이놈의 취업 준비 때문에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읽어야 될 책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정말 지금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저 교보문 가가지고 책 한 3권인가 더 사왔거든요. 아직 사온 거 다 읽지도 않았는데. 물론 제가 사온 책을 다 읽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책 제목하고 이제 이런 것만 보고 책을 사오다 보니까 잘못 사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잘못 사온 책이 좀 있어서 뭐 지금 좀 어떤 책을 사왔는데 이게 이런 좀 처음 봤는데 그 일본인 작가가 쓴 책인데 비문학이에요. 서론을 계속 읽다가 때려쳤는데 이유가 너무 일봉이 심해. 책에서 일봉 냄새가 나요. 책에서 좀 적당히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막 일본어가 얼마나 우수하고 막 일본어 표현력이 얼마나 우수한지 뭐 이런 거를 막 이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좀 적당해야 들어주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포문을 연 다음에 어떤 말로 연계를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거 연계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계속 일본어가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만 계속 말하니까 빡쳐가지고 그냥 책을 접었습니다. 그거를 돈 날렸어요. 그걸 또 보완하려고 또 다른 책을 샀죠. 또 열심히 읽고 있고. 제가 들어가려는 회사가 그 샌드박스 네트워크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느낌의 회사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터로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입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스타트업인데 나름 이제 뭐 업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긴 한데 이게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중소기업이라 좀 들어가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이거는 이제 샌드박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냥 스타트업의 이야기인데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모아두고 한 일종의 뭐 토크 콘서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20, 30대 그 스타트업 사장님 5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 이제 그 채용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우리는 이제 공채를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공개 채용을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제 신입 직원을 안 뽑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유가 우리가 우리가 스타트업인 것도 맞고 중소기업인 것도 다 맞는데 우리가 업계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월급을 더 적게 준다거나 복지가 좀 더 딸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 애들 아니면 갓 졸업한 애들이 이력서를 들고 올 거 아닙니까? 너무 성의 없이 써온대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자기를 무시한다, 이 회사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우리 회사를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구나. 최소한의 예의도 없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 사이에서도 막 거르고 걸러가지고 간신히 한두 명 뽑아놓으면은 일 시킬만 할 때쯤 나간대요. 경력을 쌓았으니까 딴 데로 나가버린대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제 인력 부족한 회사에서 키워놨더니 나가면은 좀 많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력직을 찾는데 그 경력직을 찾으면 오히려 그분들이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면접 올 때 그 태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낫대요. 그러니까 회사를 절대 만만하게 보지 않는 느낌이래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 회사를 존중합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또 의외로 그런 스타트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에서 하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대기업에서 막 사람들 뽑고 이러셨던 분들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차이가 심하대요, 진짜. 준비를 안 해온대요, 정말. 너무 만만히 보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그냥 헤드헌터식으로 그냥 컨택을 바로 회사 쪽에서 바로 컨택을 해서 스카웃을 해던가 아니면은 외주를 맡겨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에 대해서. 좀 씁쓸했죠. 샌드박스가 19년 9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공채를 한 다음에 공개 채용을 한 다음에 지금은 수시 채용으로 돌렸어요. 공개 채용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미 자기들 이제 필요한 인원은 다 뽑았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공개 채용이란 게 이게 법적이긴 해요. 법적으로 공개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분명 빈틈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틈이란 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뭐 공개 채용을 뭐 의무적으로 연 2회 뭐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선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찌됐건 스타트업의 중소기업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인력 더 뽑아가지고 더 투자해가지고
하느니 그냥 있는 인력 더 고급화하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훨씬 낫죠. 그리고 거의 경력직을 뽑아요. 샌드박스에서도 경력 8, 7, 80% 경력직을 뽑더라고요. 모집 공고 보니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더 준비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불만이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준비를 안 해온다고.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정말 잘 해가면은 날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준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있는 거고 관련된 그러니까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좀 찾아서 읽는 거고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네,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0310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백예린의 0310이었습니다. 123456353님 안녕하세요. 이 노래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찾아보진 않았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왜 제목이 0310이냐면은 그냥 3월 10일에 만든 노래여서 0310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제가 비염이 좀 심해서 노래를 틀 때마다 지금 코를 풀고 와서 아마 한 5분 동안은 괜찮을 거예요. 5분? 10분 동안은 좀 괜찮다가 다시 코가 막히는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염두해 주시고요. 처음 오셨으면 팔로우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런 거에 좀 고픕니다. 팔로우는 공짜잖아요. 네. 아, 요즘 또 편집자 구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또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자꾸 눈길이 가는데 지금 제가 원래 보던 라디오 방송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저랑 조건이 좀 비슷한데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오래 하셨고 목소리도 훨씬 좋으시고 시청자도 훨씬 많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편집자를 구한다는 구인 공지가 올라온 걸 제가 보고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막 유튜브 편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막 뮤직비디오 만드시는 분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막 그분이랑 뭐 한 해 만에 뭐 이런 좀 이제 막 투닥거리는 내용이었는데 영상이 그쵸 그거 들으면서 좀 내가 내가 얻다가 명함을 내려고 했던 거였나 좀 자괴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나름 영상 그래도 좀 한다고 했는데 뭐 별거 없네. 뭔가 저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전에 그러니까 대도서관님이 영상 편집자를 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영상 편집자를 구하는 공지 영상 중 정말 잘 만들었다는 영상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편집을 할 줄 모르는 그냥 미필이어가지고 그냥 와 저기 가면 진짜 너무 좋겠다. 직원 복지도 너무 좋고 막 그러겠다 싶었었는데 막상 편집을 시작하니까 영상 편집이란 걸 할 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야, 내 거 편집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남의 걸 내가 편집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임 유일한 게임이 원핸드 클래핑이잖아요. 그나마도 좀 많이 방송 문제 때문에 영상이 너무 심하게 끊겨 있어가지고 그거 그거 덕분에 이제 편집하는데 애를 좀 먹고 있긴 한데 제가 그 영상 거의 한 3주째? 한 달째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저껜가 절반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10분짜리 영상인데 한 5분 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진짜. 물론 저를 갈아 넣을수록 편집의 퀄리티는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와, 근데 학교 다니면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과제 있지, 시험 있지. 근데 또 통학이지. 통학 2시간씩 잡아먹고 집에 와서 뻗지. 또 교회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밤에 막 자기 전에 한 3, 40분 이제 잠깐 편집하고 막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10초도 편집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10분을 해야 되니 힘들죠. 그래서 잠깐이나마 남의 편집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한 내가 정말 경솔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공강 시간에 뭐 노트북으로 뭐 좀 하고 집에 와서 하면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로. 근데 또 이제 졸업할 때 좀 되니까 그런 게 또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도 세상에는 너무 능력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상 편집 배우기 전에는 이거 자체가 능력자라고 생각하게 됐었는데 또 이 세계에 뛰어드니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정말 괴물이 많구나. 그러니까 뭐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엄청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거 막 유튜브만 찾아봐도 영상 편집 강의 진짜 많아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다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근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참. 이제 빨리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 사촌 누나가 영상 업계자거든요. 업계에서 현재 현역으로 일을 하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계세요. 누나 덕을 좀 많이 봤거든요. 뭐 편집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얻었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하니까. 근데 누나가 항상 하는 말이 넌 절대로 영상 업계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해요. 영상으로 돈 벌지 마라. 딴 거 많다. 취미로 하겠다면 자기는 적극적으로 오케이인데 이걸로 돈을 벌겠다면은 자기는 추천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걸로 돈 벌게 생겼죠. 세상에 마상에. 참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저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네. 상황이. 하... 그래서 그런 것 좀 뭐냐 보완해 보겠다고 이제 뭐 책도 좀 많이 읽고 있는 거고 제 주 컨텐츠가 사실 뭐 아시다시피 책 리뷰잖아요. 책을 읽고 있는데 리뷰를 못 하고 있어요. 비문학이라서. 소설이면은 좀 그래도 정리가 좀 쉬운데
이게 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또 영 쉽지만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뭔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방송할 때 이런 거 별로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참, 새 컨텐츠 짜는 것도 참 어렵네요. 뭔가 너무 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괜히 막 숙제하듯이 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고.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은 고민 없이 산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다들 무언가를 또 고민하고 계산하고 계획 세우고 한번 해보고. 그래도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준비할랍니다. 지금 하는 방송도 그 준비의 중 하나가 언젠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뭐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뭐 혹시 압니까?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해서 저한테 큰 이득을 가져다 줄지. 양날의 검이긴 하지만 예, 좀 심한 양날의 검이긴 하네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이걸로 쪽박 찰 수도 있죠. 말 실수해가지고 또 뭐 이사 격을 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싶진 않지만. 음, 노래 하나를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이긴 한데 어차피 20분 있다가 방종이기 때문에 하나 더 틀겠습니다. 베게린의 포포입니다. 네, 베게린의 포포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들은 베게린 새 앨범에 있는 타이틀곡 3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 영어네요. 노래가 다 영어예요. 다른 곡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 높은 확률로 영어일 것 같긴 해요. 나머지도 대부분. 사실 베게린 목소리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잘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그 커버곡들이 꽤 있어요. 베게린이 부르는 이제 해외 커버곡이 있는데 팝송 같은 거 커버한 거 그거 들어보면은 진짜 좋습니다. 좋다는 말밖에 못 하겠어요. 너무 잘 불러서. 그리고 영어 발음이 글쎄요, 제가 원어민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편이라고는 못하는데 근데 그게 부자연스럽냐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제 귀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렇게 말하라는 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베게린의 음악을 듣는 게 개인적으로 소속사에서 좀 잘만 케어해줬어도 거의 글쎄요 아이유하고 맞짱 뜰 수 있을 급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흠하 령다님 안녕하세요. 이제 오신 겁니까? 아, 오늘 일하시는 날이구나 오늘. 네, 너무 늦게 오셨어요. 15분 있다 방종할 거거든요. 제가 오늘 시험을 봐가지고 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아마 다음 주에는 방송할 것 같거든요. 그때 오세요. 좀 이렇게 그냥 이냥저냥 이렇게 있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은 그냥 놀러 오세요 그냥. 그 정도면 됩니다. 네, 뭔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베게린. 자, 베게린. 아, 베게린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바쁠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계획대로만 살아요. 그게 됐으면은 계획대로 됐으면 이제 방송할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바쁘게 산다는 건 좋은 겁니다. 제 기준에선요. 차라리 그냥 노는 것보다는 바쁜 게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쉬는 게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계획 없이 그냥 그야말로 노는 그냥 뭐라는 거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낭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거시기하다. 그런 의미예요. 재충전 이상의 더 뭘 소비를 한다. 이건 조금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쉴 땐 쉬고 놀 땐 놀아야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 예. 물론 선재님은 노셔도 됩니다. 중학생 놀아야지. 중학생이면 놀아도 돼요. 놀 때예요. 제 생각에 이제 주무신 것 같긴 한데 그럴 때입니다. 그래도 돼요. 솔직히 중학생 때 공부 안 한 것 때문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심한 고생은 안 해요. 뭐 수업 못 따라가고 막 이런 거 잘 없어요. 물론 공부 습관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애를 좀 먹을 수는 있는데 좀 딜레마긴 하지만 네, 그때 안 놀면 후회해요. 이게 진짜 딜레마인데 이때 공부를 안 하면은 공부 습관이 안 잡혀서 고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부하면 후회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래서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거 평생 못 찾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어른들도 저 보면은 야 그래도 야 이때가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러시겠죠 당연히. 아직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들을 하시니까요. 물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근데 이러면 좀 힘들죠. 막 가정이 있다거나 뭐 그래서 내가 가장이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좀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직 홀몸이면 뭐 아직은 도전할 가치가 있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는 게 중요하죠. 놀 줄 알아야 일할 줄도 안 돼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 말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약간 세상이 점점 반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막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성실해라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뭐라 했는데, 이제는 놀 줄 아는 사람을 뽑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놀 줄 안다.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놀 줄 아는 사람은 소통을 할 줄 아는 사람, 눈치 잘 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어, 거침이 없는, 그냥 뭐 잘 어울리고 의사소통 잘 되고 이런 사람을 그냥 그렇게 어, 좀 퉁쳐서 부르는 것 같아요. 놀 줄 아는 사람. 전 좀 억울한 면이 많죠. 마치 안 놀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인 것처럼 교육시켜 놓고는 막상 사회에 나갈 때 되니 놀 줄 아는 사람을 뽑는다 하니까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고 하는 거는 진짜 피터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놀아서 후회를 하는 것과 공부해서 후회를 하는 것 중 선택하라면 차라리 공부해서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왜냐면 그 10대부터 60대까지 70대까지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40대까지 1위가 공부 좀 더 할 걸입니다. 아, 물론 이게 언제적 설문조사고 언제적 앙케이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40대까지 후회하는 게 공부 좀 더 할 거리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학생 때 공부를 잘 열심히 해놓으면은 최소한 40대까지 그 후회를 할 이유는 없겠죠. 뭐 좀 더 놀 걸이라는 후회는 할 수는 있을지라도 최소한 이것 때문에 후회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후회는 없어요. 공부 좀 더 할 걸이라는 후회는 안 해요. 전 진짜 피토하게 했고 공부를, 그거에 대한 후회는 정말 없거든요. 아마 40대까지 전 다른 후회를 하겠죠.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건 그 이유밖에 없어요, 사실.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게 학교 공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어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때 후회가 좀 많이 돼서 그래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큰 자산으로 느껴질 때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뭐 공부하느라 저 막, 예?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미루지 마시고 뭐 어디 뭐 행사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다. 뭐 친구들과 뭐 놀러 가야 되는데 뭐 학원이 있다 이러면은 가급적 학원 좀 빼시고. 대한민국은 공부하고 후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공부하고 후회하는 게 조금은 낫지 싶어서. 또 말한 거랑 좀 약간 모순되긴 하지만 이 모순된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그렇네요. 네, 뭐 또 어떻게 사람인데도 한 번 살고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살다 가는 거라서 사실 경험한 것만 토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경험한 건 이쪽이라 모순이 현실이기도 하죠. 맞죠. 예, 맞아요. 어느 거래도 후회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후회 덜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일이라면 해보고 후회하라고. 네, 저는 해보고 후회하는 쪽을 선택했고요. 후회 중입니다. 최소한 다음엔 이러지 말아야지가 나오잖아요. 해보고 후회하면. 안 해보고 후회하면은 그냥 아 그때 열심히 할 걸. 이게 이 생각밖에 안 하니까 발전하기 힘들죠. 그 상태로는. 코모리 왔니? 뭐 그래요. 뭐 예. 제 생각에 이제 선재님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되나? 너무 고민되네. 이것도 기록인데 이게 올릴까요 그냥? 오늘 그렇게 뻘소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노래 나온 거 편집하기 좀 귀찮지만 유튜브를 유튜브를 올려야 되나? 귀찮은데. 뻘소리 안 한 것 같으니까 올려야겠다. 좋습니다. 이제 방종하도록 할게요. 령다님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2시간 이상 방송할 수가 없는 역량이라 네, 너무 죄송합니다. 혼자 떠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정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방종곡 김수영의 별 하나 틀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흠구리였습니다.